안녕하세요. 기억 읽는 주디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3일 금요일이고요. 햇살이 아주 좋았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문화 3권 제주문화원에서 발간한 어, 회원분들의 기억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다 읽고 나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저녁 시간에 처음 읽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말투나 또 혹은 또 언어들을 좀 달라서 제가 좀 버벅거리거나 예 또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을 제가 읽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도 몇 번 저도 그러기도 했고요. 어 그렇지만 또 그런 대로 한번 읽어 주시고요. 들어 주시고 사실 이 유튜브의 시작의 제목은 시작 처음 했을 때 그 제목은 잠을 부르는 책 읽기였습니다. 잠자리에서 뭔가 영상을 보는 것은 잠자리에 좀 숙면에 방해가 될 것 같고 또 그냥 가만히 있기는 그렇고 물론 가만히 있는 것도 좋지만 또 뭔가 틀어 놓고 들었을 때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어 좋은 어떤 기분을 갖게 하는 그런 글을 읽고 싶었어요. 인제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 문화가 정말 좋은 저에게 되게 좋은 재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네 삼촌이 옛날 이야기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 하지만 또 내가 전혀 살아보지 못한 혹은 너무 예전 일이라서 어렸을 때 예전 일이라서 기억에 남아 있지 않는 어떤 이야기들을 꺼내 놔서 저는 정말 재미있게 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 그런 편안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처음 이렇게 인제 저도 첫 글 읽는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다 읽고 나서 내용을 안 다음에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처음으로 인제 읽다 보니까 어 제가 이해 못하면서 읽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또 그런 대로 그냥 편하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미서 님의 제주 성안의 직업에 대한 1960 년대 70 년대 제주 성안 직업과 생업 공간이라고 하는 기억으로 보는 제주 생활문화 3 권에 실린 글입니다. 제주 성안이라고 하면은 제주시 원도심 지역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의 지금 작업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 60 년대 70 년대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60년 전인데 그 60년 전 60 년의 어떤 시간을 차이에 두고 같은 공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다르게 펼쳐질지 왠지 저는 마치 영화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 년대 초 동문시장. 동문시장은 육지부의 백화점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기억 속의 동문시장은 동양극장이 생기기 전과 동문상가가 신축되면서 동양극장이 시네마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배 모형 건물이 들어선 이후로 나뉜다. 화재로 3번이나 불이 나서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었다. 극장이 생기기 이전에는 헐떠름한 거적으로 칸을 가리기도 하였다. 생선가게 10대꽃, 야채가게 10칸 정도, 국수집과 간이식당, 순댓집, 머릿고기 식당이 있었다.
시장 중간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나무로 된 국수공장 건물이 있었다. 한성 국수공장이 2층 건물이다. 나무 건물의 2층에서는 쉬지 않고 국수가 말려지고 있었다. 아래층의 국수 기계에서 뽑아 올린 기다란 국수는 2층으로 막대에 걸쳐 올려 이틀 정도 말렸다. 젖은 기운이 있으면 곰팡이가 나기에 건조에 신경을 쓴 후 절단기로 자른다. 말리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자르면서 남은 귀퉁지 국수도 파지로 모아 봉투에 넣고 팔았다. 국수 공장 아래에는 식육점 세 군데가 있었다. 국수 공장과 순대 식당 사이에는 그릇집 도매 저장 및 살림집이었다. 그릇집이 중심에 있었다. 이곳이 시장 안의 중심이 되는 삼거리인 셈이다. 건너편에는 석유집이었다. 석유를 이쑤병에 담아 팔았다. 옆에는 술을 이쑤병, 맥주병, 사이다병에 팔았다. 삼거리에는 생선가게에서 야채가게, 식육점이 존재하였다. 국수공장 두 칸을 건너 아래 가게에는 드럼통에서 펌프로 돛석유를 덜어내며 파는 석유집이 있었다. 옆 칸과 구분하기 위하여 석유를 유리병에 담으면 신문지로 미끄럽지 않게 둘러쌌다. 석유병이 깨지면 석유 냄새로 다른 물건에 피해가 있어서 매사에 조심해야 했다. 당시 보았던 대병 목에 미끄럼 방지와 걸개를 노끈 종류로 묶었다. 석유는 주로 호롱불에 사용되었다. 전기가 보급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집은 오랫동안 호롱불을 켰기에 석유 심부름을 하였다. 기억하는 석유통은 네모져서 강철로 된 한 말들이 깡통과 둥그런 드럼통이었다. 강철통은 깨질 위험이 없으니 미군 부대에서 나온 것을 사용했다. 드럼통은 석유 판매한 후에 반으로 잘라 네파골 염색하는 곳에 염색 소수로 사용하였다. 1960년대 초중반 네파골 염색집 할망. 남수각 일대는 내창을 끼고 있어서 동문시장 삼거리 중심부에서 동서로 나뉜다. 동쪽에는 동양극장 방면에 그릇집과 쌀가게 일부가 있었다. 서쪽으로는 메리아스 가게와 과일 가게, 그릇집, 튀김집, 순대식당, 군복과 군임 담요 파는 가게와 삼성 연탄 공장으로 이어졌다. 동북교회를 지나가면 정의원 원장 안집과 네파골로 이어지는 식육점과 기름 짜는 집 두 군데가 있었다. 네파골은 내창을 사이에 두고 방앗간과 콩나물 공장이 있었다. 가락천에서 내려오는 생수는 마르지 않는 물이 고여 식수와 빨래터 일부가 되었다. 비가 오면 큰 웅덩이가 생겨 풍부하게 염색 할망들이 물을 아끼지 않고 대형 물건을 물들이며 돈을 벌었다. 큰 비가 와서 산지천 방향으로 쓸려가 버리면 징검다리가 놓여 네파골을 건너야 지름길이 되었다. 네파골이 막히면 삼성 연탄을 지나 동문다리 위로 건너야 관덕정까지 출입되었다. 염색 할망집을 건너면 빈대떡을 지져내던 이북 할머니도 있었다. 네파골을 위주로 양쪽에는 일제 잔존 건물인 나무 건물 판자촌이 질비하게 이어져 산지천까지 이어졌다. 그곳까지 시장이 형성되어 서민들이 들렸다. 태풍이 오고 나서 홍수가 나면 서민들의 가재도구가 물에 잠기고 떠내려가는 애완이 서리는 장소였다. 그곳에서 장사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이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 일주일이면 해결되었다. 오뚜기 같은 인생이었다. 그중 한 곳에 염색을 하는 할머니가 있었다. 석유 드럼통 두 개는 솥덕을 걸치고 자리 잡았다.
브러크를 세 군데 놓아 염색 솥을 얹으면 손 무게 때문에 부서졌다. 현무암을 큰 것으로 골라내어 솥떡을 잘 만들었다. 태풍이 오고 난 후에는 귀한 큰 돌이 형태 없이 흘러갈 때도 허다했다. 장작을 떼며 염색을 하였는데 큰 옷 종류도 많이 물들였다. 군인 담요도 사지 종류여서 국방생에서 다른 색으로 물들였다. 헌병들이 입었던 사지 바지는 검은색으로 물들여 교복으로 재탄생하고 주름도 잘 섰다. 군인이 입었던 겉옷은 질겼는지 제대한 예비군은 필수로 색이 다른 물을 들여야 진짜 군인과 구별되었다. 옷도 전쟁 이후 발전 도약기여서 재활용하며 입기에 바빴다. 군복을 그대로 민간인이 입으면 위법인데 염색을 하여 입으면 당국에서 허가했다. 미군 부대에서 나왔던 군복도 염색하면 오래 입었다. 면 종류 큰 물건은 물감을 조제하여 삶아내면 물이 흐르고 있어서 깨끗이 빨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네파골 내창에만 유일하게 염색 할망이 살았던 이유는 물과 돌담에 널어 말리기 쉬웠기 때문이다. 민영과 통 큰 광목을 염색솥에 넣고 기다란 나무 주걱으로 저으며 골고루 염색을 잘 들였다. 오래 삶아져야 골고루 물이 드는지 늙은 할머니에게 손님이 많았다. 그 당시를 지낸 80이 넘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염색 수공비가 많은 돈이 되었기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한다. 고무장갑도 없던 시절이니 언제나 손에는 물감색의 물을 들이고 살았다.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이 자글거렸고 쪽진 머리에는 불재가 날아다니다 붙어 있었다. 불이 꺼질라 치면 입으로 불면서 살려냈기에 눈이 매운지 항시 찡그린 얼굴 모습이 기억났다. 석유. 여객터미널인 부두에서 올라오다 보면 산지천 입구 용진교에 이른다. 화물선 출입이 가능했기에 등피 공장도 있었다. 동문시장 그릇집에서 집에 싼 채로 호야를 팔았다. 호야는 얇은 투명 유리로 위쪽은 가늘고 가운데가 둥글었다. 한 달에 두세 개는 샀다. 씻다가 어딘가 부딪히면 금이 쫙 가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사오자마자 씻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었다. 곱게 잘 간수해야 오래 갔다. 과열해서도 깨졌다. 어머니는 그만 공부하고 잠자라는 소리만 하였다. 호야가 과열하면 새로 사야 했던 마음이 더 앞섰다. 등피 갓은 하얀색으로 두꺼웠다. 발길을 반사시켜 주어서 먼지 앉는 것조차 어두움이 되었다. 이틀에 한 번은 호야를 잘 닦아주면 밤 공부 두세 시간은 꼬박 할 수 있었다. 호야 아래 밥 공기 크기의 반투명 유리로 된 기름통에는 석유를 부었다. 반투명한 쑥색의 유리통 안에는 심지가 있다. 불이 졸아가면 심지 조절기로 조금씩 올린다. 너비 2cm 정도의 심지가 거의 윗부분에 올랐을 때 꾀를 낸 일이 있다. 새로 교체하면 반이나 남은 심지가 아까워 실 여러 겹을 길게 바늘에 꿰었다. 세 군데 꼬리를 달아 기름통에 넣으니 연결되어 불 조절이 가능하였다. 심지를 거의 끝까지 사용하였다. 그렇게 만드느라 손에 잡은 심지로 인하여 석유가 온통 묻어 냄새가 오래도록 배었다. 기름통을 걸려매고 등피갓을 연결고리로 만든 두꺼운 쇠는 몸체가 되었다. 두꺼운 쇠의 윗부분은 벽에 못이나 천장에 연결되게 하여 방이나 마루를 밝게 하였다. 밤이 되면 일찍 잠자라고 했던 일도 석유를 아껴야 했고 단순히 꼭 필요한 어둠을 밝히는 일에 불과하였다. 등잔불 아래에서 장난은 있을 수도 없었다. 겨울철 난방을 겸한 아궁이 사용하는 철이 지나면 석유를 석유골로에 부어져 석유는
석유를 석유 골로에 부어져 사용하였다. 여름에는 아궁이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석유를 아끼며 썼다. 식사조리에 간단히 사용하였다. 삼성 연탄 공장. 1960년 중반 동문시장 입구에는 삼성 연탄 공장이 있었다. 매일 무연탄 화물차가 검은 탄을 공장에 내려놓았다. 산발이 차와 딸딸이 차가 세 발 달려서 짐차 노릇을 하게 하였다. 연탄의 구멍 개수에 따라 19구공탄, 22구공탄, 작은 연탄은 32구공탄까지 보았던 기억이 있다. 연탄 공장 안채의 기아집 주인은 예쁘고 긴 머리에 얼굴빛이 하얀 여자였다. 형식적인 말과 개수에 맞는 돈 계산밖에 나누는 대화가 없었다. 커다란 눈에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웃음기 없는 딱딱한 언어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주눅들게 만들었다. 공장 아저씨는 얼굴에는 검은 탄으로 칠해지고 반짝이는 눈동자만 인상 깊었다. 기계 벨트가 요란하게 돌아가면서 물을 주고 삽으로 구공탄 기계틀에 부지런히 무연탄을 담았다. 위에서 눌려지는 쇳덩이 무기계가 내려와 압착을 하면 연탄이 만들어졌다. 서너 사람이 조를 이루면서 연탄 제작을 하고 완성품은 옆 장소에 팔의 힘으로 던지며 운반하여 쌓아놓았다. 손발이 조금만 맞지 않으면 연탄은 깨지기도 했다. 깨진 것은 다시 잘게 부수어 연탄 제작 단계로 거듭되었다. 손발이 맞지 않은 작업조는 서로 큰 소리 내며 싸우기도 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근처에 살고 연탄 사용량이 적은 사람이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근처에 살고 연탄 사용량이 적은 사는 사람이었다. 네, 제가 그냥 글 써진 대로 읽다 보니까 뭔가 오타가 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근처에 살고 연탄 사용량이 적은 사는 사람이었다. 물론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샀다. 새끼줄로 매듭을 묶어 두 개를 가운데 구멍에 꿰고 양쪽 네 개를 운반하기도 했다. 20장 정도를 사려면 5번 정도 오가면 되었다. 새끼줄은 얼마 못 가서 매듭이 풀리기도 하고 단단하지 못했다. 1960년대 말 철물점에서 철근을 용접하여 두 개씩 들리는 운반용 집게가 나왔다. 보통 집에서 연탄가리용 집게와는 다른 모형이다. 사과 개짝이 많던 때여서 연탄 8장을 담고 등짐으로 지기도 하였다. 넉 장씩 한 단 넣고 그 위에 넉 장 넣으면 금방 찍어낸 젖은 연탄이라 무거웠다. 여름이 되어 큰 비가 오면 남수각과 산지천 하천이 범람했다. 하천 변을 끼고 삼성 연탄 공장은 넓은 장소를 차지하였는데 물난리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예상하지 못한 홍수에는 많이 만들어둔 연탄은 곤죽이 되고 분탄은 물에 잠겨버렸다. 바닥이 높아진 것인지 마당에 흙이 검은 건지 그게 그것으로 보였다. 방 구들의 변천도 나무를 이용한 온돌에서 연탄을 24시간 사용하는 연탄 보일러로 변화하자 사용량은 급증하였다. 방마다 사용하는 연탄 보일러가 있는가 하면 한 곳에서 여러 개의 연탄이 필요로 하는 보일러통도 등장했다. 타고 남은 하얀 연탄재는 구릉지에 버려지며 물이 많이 고이는 곳에 매립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직업으로 등장한 연탄 배달꾼은 손수레를 이용하다가 3년 화물차로 바뀌어지기도 하였다. 하루 종일 연탄을 만들고 배달하는 사람들은 시커먼 자국이 저녁에 물로 씻으면 깨끗하였다. 시멘트 일을 한 사람들은 손발이 거칠고 옷을 망치지만 연탄 공장에서 일한 검은색의 얼굴은 비누로 씻으면 반질거렸다. 연탄은 집집마다 보관 장소가 필수였고 좁은 장소이거나 비가 오면 적게 되어 불편함도 따랐다. 넓은 집에는 연탄 창고가 넓게 차지하여
겨울 걱정 없이 살았다. 됐술 도매집. 동문시장 안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다 있었다. 제사나 명절이 가까워지면 큰 항아리에서 술 대병에 바랑을 대고 바가지로 담아주었다. 빈병을 선반 위에 두었다가 술을 사러 오면 담아주었다. 대목 명절이 가까워지면 이쑤병, 맥주병, 사이다병에 소주를 담아두고 원하는 대로 팔았다. 병을 가져가면 술값에서 공제하고 빈 병을 가져가도 공제한 금액으로 팔았다. 막에는 백로지나 창호지로 꽉 틀어막았다. 몇 년이 흐르자 막걸리도 큰 항아리에 담겼다가 노란 주전자에 담아 팔았다. 1972년 정도에 아버지는 큰딸이 받아오는 술을 좋아하여 술 심부름도 자주 하였다. 그때마다 술 심부름이 싫었다. 주정자를 들고 가거나 술병을 들고 몇 번을 다녔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려고 술 심부름을 시켰는지 짜증내지 말고 말 잘 들을 걸 후회했다. 1972년 정도에 아버지는 큰딸이 받아오는 술을 좋아하여 술 심부름도 자주 하였다. 그때마다 술 심부름이 싫었다. 주전자를 들고 가거나 술병을 들고 몇 번을 다녔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려고 술 심부름을 시켰는지 짜증내지 말고 말 잘 들을 걸 후회했다. 기름집. 동문시장 안 동북교회 앞에는 기름집이 몇 군데 있었다. 사람들은 기름을 빼서 양념으로 쓰거나 팔려고 줄을 지어 앉아서 기다렸다. 깨가 비싸고 귀하여 유채를 볶아서 참기름을 대신하여 양념으로 썼다. 유채는 보리배기보다 조금 일찍 벤다. 보리는 앉은 자세로 주춤거리면서 벤다면 유채는 굽은 자세로 호미질을 해야 했다. 베어서 눕혀놓아 사나흘 후에 큰 장막을 펼치고 도릿개질을 하여 털어냈다. 유채 깍정이가 들면 바람 방향으로 솔박에 가득 담아 깍쟁이를 날렸다. 한동안 유채 농사를 많이 지었기에 동물로터리 남한상해 12호 상해 등 잡곡류 도매상에는 제주도 전역에서 밀려드는 유채를 묵은성 동신산업에 팔거나 육지부 화물로 올려보내기도 하였다. 동신산업에서 기계에 의한 식용유로 탄생하였다. 동문시장 안 기름집에서는 깨나 유채가 볶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연탄 3구나 4구를 사용하여 큰 가마솥에 불 조절해가며 타지 않게 잘 볶아야 기름이 맛있었다. 순간 타버리면 쓴맛의 기름을 오래 먹어야 했다. 유채는 끓는 점이 낮아 거품이 있었다. 볶아낸 유채와 깨는 면포 보자기에 담아 압축해 넣고 두세 번을 짰다. 옛날의 기계는 수공으로 하여서 일일이 힘 좋은 남자가 땀 흘리며 일했다. 친구 중에는 기름집 아들이 있는데 부자여서 지금 뭐 하냐고 묻기도 했다. 기름을 다 짜고 난 후에 찌꺼긴 깻묵과 유채 주시는 밭의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대에 담아 기름집에서 팔았다. 고급스러운 식용유로 동신산업에서 나온 콩기름을 기름집에서 팔았다. 참기름은 부유한 집에만 먹는 고급 양념이었다. 밥 반찬이 없어도 되고 간장과 참기름만 넣고 밥에 비벼 먹으면 더 이상 다른 반찬에 욕심도 못 냈다. 다방. 1970년대 다방으로는 칠성로 입구 지하에 정다방이 있었다. 이곳은 문인들이 그룹으로 토론하고 출판 기념회도 하였다. 유명세를 가졌던 문인들이 버버리 코트깃을 세우고 앞단추를 풀어 옆구리에 책을 끼고 다니기도 했다. 때에 따라서 서예 전시도 하였다. 당시의 다방에는 마담과 레지가 있어서 연예인급의 미모의 여인들이 전화 주문에 의하여 사무실이든 가게에 커피 배달을 다녔다. 커피 보온병에 너댓잔 정도의 커피를 담았다. 커피잔, 받침대, 스푼을 동그란 쟁반에 올려 보자기로 싸서 들고 다녔다.
하이힐을 신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모습은 멋을 부린 유행의 시초가 되었다. 산호다방은 동물로터리 다이소 자리 근처이다. 기역자로 꺾여 있어서 주로 수속전과 사진전을 많이 하였다. 연인들이 많이 만나 결혼이 이루어지던 곳이다. 테이블 위에는 곽 성냥통이 꼭 자리하였다. 담배 불용이었지만 남녀가 담배 태우지 않으면 성냥으로 사다리 쌓기 놀이를 하며 애정을 키웠다. 커피를 시키면 설탕통이 달려나왔다. 나도 남편과의 첫 만남이 산호다방에서 이루어져 40년 이상 살고 있다. 첫인상이 좋았다는 말을 하며 한 길을 가고 있다. 영실다방은 동물로터리 김약국 건물 옆 2층이다. 시외버스가 멈추는 것이어서 동쪽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다. 모닝 쌍화차는 계란 노른자를 띄워주었다. 검정색의 쌍화차 한 잔 위에 계란 노른자와 볶은 땅콩을 다져 얹으니 한 끼 식사로 가름되었다. 관덕정 부근의 샘터다방은 중앙로의 중앙다방과 더불어 유일한 DJ가 출퇴근하던 다방이었다. 신청곡을 받고 사연을 읽어주며 노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 다방이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뒤로도 글이 조금 더 이어지는데요. 어, 제주문화원에 찾아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특정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넣지는 않으시고 조금 조금 넣으시고 실제 그 시절을 묘사를 해 놓으셨는데요. 근데 왠지 머릿속으로 조금씩 그려지면서 어 되게 좋은 어떤 기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동문시장 안쪽에 그쪽에 지금의 동문시장 근처에서 그렇게 염색하는 할머니가 있었군요. 저도 재작년부터 염색을 배워서 염색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뭔가 네. 어 네. 왠지 재미있네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